26년부터 여러분이 매달 내고 있는 실손보험이 사실상 반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정부의 최종 발표안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봤던 도수치료, 영양주사 같은 혜택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병원비의 50%를 전부 여러분의 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편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실손보험 역사상 가장 큰 지갑 변동이고, 이 영상을 보시고 대처하지 않으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백,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떠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손보험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내 돈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최소한 보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실손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 가는 보험이 아닙니다.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고요. 보장이 축소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계약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실손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병원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정부와 보험사에서 준비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세대 개편인데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시작해 4세대까지 세대별로 나눠졌고요.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용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2세대 가입자분들 중 특히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먼저 실손보험의 기본부터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병원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 혹은 큰 병이 생겨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민간보험입니다. 앞에서 세대별로 조건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조건에 대해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실손은 2009년 9월까지에 해당하고,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1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비급여도 거의 다 보장이 되었고요. 자기 부담금도 5,000원. 사실상 병원비가 거의 다 나오는 보험이었죠. 지금은 가입한 지가 오래되고 연세가 많아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보장력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갱신 주기는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 그대로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2세대 실손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중심에 있는 상품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2세대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2세대 가입자 분들 중에서도 2013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동일한 보장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13년 이후의 가입자들은 15년 후 재가입 조건도 있고 강제 전환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에 가입하셨다면 그 보험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보장도 넓고 비급여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에 가입하셨다면 29년 11월에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고 5세대의 상품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3세대 실손인데요. 이건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이고요.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외래 구분이 명확해졌죠. 보장이 축소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병원비 커버가 꽤 많이 되는 구조였어요. 자, 그리고 4세대 실손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여기서부턴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됐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아예 특약으로 빠졌고요.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병원에 잘 안 간다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동결하는 비급여 이용량 연동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즉, 실비로 비급여를 많이 쓰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변경됐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 더 바뀐 점은 기존 15년이었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2021년 8월에 가입하셨더라도 5년이 지난 26년이 되면 보험을 변경해야 됩니다. 드디어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곧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눈다. 그리고 비급여 보장을 강하게 줄여버린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든 뭐든 받으면 비급여라 하더라도 실손에서 70%, 80% 보장을 해줬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나 단순한 물리치료, 통증관리 주사 등 이런 비중증 외래 진료에 대해서 자기부담률이 무려 90%까지 올라갑니다. 즉, 보장을 10%만 해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보장 구조를 나누고 이에 따라서 보장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인 암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급여 항목 20% 자기부담률이 적용되어 80%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증이 아닌 질환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외래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감기나 허리 통증, 소염 주사, 도수 치료 같은 건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장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100만 원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20만 원 정도만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 이상이 실손에서 보장이 되는데 5세대 실손에선 최대 80만 원 또는 90만 원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중증 외래 진료의 경우 보장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 실손 보장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을 따로 떼서 특약 1, 특약 2로 나누는데요. 특약 1은 중증 비급여 특약, 특약 2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입니다. 여기서 화제가 되는 것은 비중증인 특약 2인데요. 중증은 아니지만 치료받는 빈도가 많거나 자주 사용하는 치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중증 특약 2의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자기 부담률도 30%에서 50%로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 특약 2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이 되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장은 줄어들었고 내가 내는 돈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관리급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손해율에 대한 문제가 됐던 그런 항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도수치료, 영양주사, 최중력파 치료, 약침 치료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수가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는데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된다든지 혹은 10만 원까지는 인정해 드리지만 여기에 95%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다는 건데요. 즉 실손보험에서 사실상 빠지는 항목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13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고 자기 부담률 또한 적습니다. 보험료만 감당 가능하시다면 무조건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만약 바꾸게 되면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는 걸 최우선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년 이후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강제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전환 시 다시는 2세대로 전환하기 어려우니까요. 충분히 현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고요.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이고 5세대가 나오면 보장이 줄어드니까 4세대 쪽으로 가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어차피 변경되긴 하지만 적어도 5년간은 더 좋은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포인트, 요즘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손을 재매입하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병원을 잘 가지 않는 분들께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 강화, 숙려기간 부여, 철회권, 취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재매입을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녀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상받고 재매입을 한다고 해도 그냥 해지되고 실비 없이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병원을 잘 이용하지도 않고 몸도 건강한데 비싼 실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이 재매입 제도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 2세대 실비를 5세대로 전환했는데 큰 병이라도 생겨서 병비가 몇천 단위로 나온다. 그럼 손해겠죠. 하지만 1, 2세대 실비를 유지했는데 큰 병이 생기지 않는다. 청구할 게 별로 없다. 나는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 이것 역시 큰 손해입니다. 즉 옛날 실비를 유지하냐, 새로운 실비를 갈아타냐, 이거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내 몸의 건강 상태, 나이,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직접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남들이 전화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부담스러워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요. 제3자는 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알아도 공감하지 못하는 만큼 내 보험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상황에 맞춰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실손보험에 대해 모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꼼꼼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